나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거죠. 도와줄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아이들은 가정 부부면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와줄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있을 수 없는 일을 뻥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만복으로 쓴다는 거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틀린 문법과 틀린 시제를 쓴다 그러죠. 틀린 시제. 자, 틀린 문법 딱 한 가지. was 쓸 자리에 무조건 뭐만 쓴다. 다시 was 쓸 자리에 were를 쓰는데 참 희한하게 저도 애니쌤도 누가 그랬다고 그랬죠. 뭐 if I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럼 스터디를 써야잖아요. 공부한다면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애들이 여기다 were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was라니까 정말 무조건 뭐만 쓰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제가 또 이런 경우가 있구나. was를 쓸 자리에 were를 쓴다는 것까지도 알려줘야겠구나. 무조건 were를 강조했더니 뭐만 써요. 정말 were를. 가정부에 was 나보다 이렇게 하고서 암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틀린 문법 was 쓸 자리에 were를 쓴다. 그래서 if I was가 아니라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be 이럴 텐데 한 표현들에서 원래 I하고 원 짝꿍이 아닌데 was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were를 쓴다. 틀린 문법 한 가지. 또 하나는 틀린 시제를 쓴다. 현재를 말하고 싶으면 하나 더 옛날 걸로 과거를 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말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로 쓴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던 거죠. 다시 과거를 말하고 싶으면 가정법으로는 과거 완료 시제로 말을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한 시제 앞선 걸로 하는 게 가정법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만큼 되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거부터 우주형이 여기서 시제가 지금 나 좀 도와줄래? 같은 말이 will you help me 이제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will you help me? 또 같은 말 can you help me? 이렇게 또 같은 말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자, 나 좀 도와줄래요? 하는 건 지금 도와달라니까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다 맞는데 could와 would도 맞다. 얘를 도와줄 수 있었니? 라고 과거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왜 과거를 썼느냐? 말하고 싶은 시보다 한 시제 옛날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얘가 언제 나오냐면 우주현미, 푸주현미 이게 중학교 1학년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 그 도와달라는 말이 있어요. 도와달라는 게 Would you give me a hand? Will you give me a 도와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Give me a hand. 나에게 손을 달라. 또 하나는 Do me a favor. 나에게 해주라. 호의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do me a favor?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도와달라는 표현 두 가지를 하면서 이 앞에가 이제 can you나 will you가 붙는데 그 같은 말로 could you나 would you가 붙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중1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법을 배우지 않는 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문법책에 보면 정중한 표현이라고 나와요. 정중한 표현. 그러니까 would you와 could you를 쓰면 정중한 표현이다라고만 하는데 그땐 당연히 그렇게 안 쳐요. 가정법 얘기하면 왜 도망가요.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중3이 돼가지고 가정법 할 때는 이 예를 들어주면서 니는 이거를 정중한 표현이라고 배웠지? 자, 그런데 이게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 뻥치는 걸까? 도와줄 수 없는 건데 도와달라는 걸까? 완복어법에 들어가는 거. 말을 부드럽게 완만하게 돌려서 말하기. 그래서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좀 도와줄래? 뭐 이런 뜻인 거고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하면 저 좀 도와주시겠사옵니까? 이게 정중하게 되게 말을 완곡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증거물로 보자면 충분히 can이나 will을 쓸 수 있는데 한 will의 과거형 would를 쓰고 can의 과거형 could를 써서 말하고 싶은 시제보다 한 시제 옛날 걸로 말하고 싶은 시제보다 한 시제 옛날 틀린 시제를 씀으로 인해서 정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완곡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한번 들어줬고요. 나머지 거는 생각보다 수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애들이 가정법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법의 진도가 책에 맨 뒤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 있으니까 조금 하다가 끝나버려요. 가정법 해봤자 한 일주일 배우다가 다른 거 가버리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까 오형식이나 토크 정사나 이런 것들은 중1 때부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뼈에 들어왔어요. 체화가 되는데 가정법은 2학년 때 꼬랑지 조금 나오다가 3학년 때 저 뒤에 꼬랑지 나오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어렵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는 저도 놀란 게 우리 중3 탑반 아이들도 가정법 할 때 아는 것처럼 막 이러더니 지금은 가정법이 아니거든요. 진도가. 제가 시험을 한번 봐버려요. 제가 하면서 시험 읽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30번 문제 낸다. 가정법의
1, 2, 3, 4, 5를 적어. 그냥 돼요. 자, 가등부의 종류를 5개를 적어. 네, 무조건 냅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은 확하게 쩔잖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등부의 종류를 5개를 적어. 그러면 가등 과거를 적겠죠? 가등 과거 알려졌겠죠? 3번부터를 사실 못 적기 시작해요. 3번이 뭘까요? 혼합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 혼합과정부터 애들이 틀리기 시작하거든요. 가등 과거를 하고 아니면 안 틀려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아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고 하는데 혼합 과정부터 앞에 if I had studied 이런 식으로 hard 열심히 공부했다면 I can pass the exam now 지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텐데 통과할 때 안 캔이었죠. I could 지금 통과할 수 있을 텐데 now라고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여기 보고서 여기를 could have passed라고 이렇게 무조건 had pp니까 뒤에 could have pp야 이런 식으로 세로도 아니고 맞춰서 그냥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 써야겠다. 가서 과거 완료로 풀어버리죠. 어제 그런 애가 있던데 혼합 과정인지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머릿속에 혼합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계속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쓰라고 했어요. 4번이 뭘까요? IBC 가정법이에요. IBC 가정법. 그럼 IBC 가정법은 뭐가 중요하냐? 이제 말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밑줄거 직선으로 다시 바꿀 때 뭐로 바꾸는지 바꿔라. I'm sorry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as if 가정법이에요. as if 가정법. 이건 직선을 바꿀 때 뭘로 바꾸느냐? in fact로 바꾼다. 까지. 요거는 그냥 중학교 교과서나 보통 뭐 일반 문법책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5번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얘들아 니네는 보통 1, 2번까지는 애들이 해요. 가정을 배울 때 1, 2번까지 하고 근데 요거는 잘 안 해버리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고 마지막으로 as if 문제를 제가 문제를 해줘요. 자, as if는 조심하라고 했지. 근데 역시 문제 푸는 횟수가 줄어서 그러니까 맨 꼬랑지에 나와서 그거 풀 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as if 할 때는 참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as if 넣으니까 또 나는 새로워라 이렇게 또 금방 깜빡깜빡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냈거든요. He acted as if he were rich. 이렇게. 그럼 마치 지가 부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임팩트로 바꾼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임팩트. 사실 걔는 부자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요? 얘들이 한 아이가 이렇게 바꿨어요. 임팩트 he 자 뭐가 있으니까 is not rich로 바꿨어요. 여기 또 맞대요 이거를. 자 이게 틀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걸 갖다가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뺀다. 근데 현재로 빼면 안 된다. 이유는 그는 지금 부자가 아닌데 행동을 과거의 부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부자인 것처럼 과거의 행동을 했다. 지금 부자인 것처럼 과거 행동 못하니까 이렇게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정 에디프 가정법에 있어서 뒤에 과거가 시제가 과거라는 의미는 얘를 현재로 빼는 게 아니고 앞 시제와 똑같이 뺀다. 앞 시제와 똑같이 빼야 된다. 그래서 답은 in fact he was not rich가 답인 거죠. he was not rich. 그럼 부자가 사실 부자 아니었어요. 언제? 과거에. 과거에 부자가 아니었는데 과거에 부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문제 바꿔볼게요. 그러면 he acted as if를 똑같이 주고요. 이번에는 과거 완료로 줘요. he had been이죠. had been rich.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가정법 과거 시제고요.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줬어요. 자 그럼 애들이 이걸 뭘로 뺄까요? 그냥 한 애들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빼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he was not rich 하면 틀린 거죠. 틀렸어요. 다시 이게 과거면 as if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정법 과거 시제면 앞 시제와 똑같이 빼라는 뜻이고 과거 완료면 앞 시제보다 한 시제 옛날 걸로 빼라는 거예요. 한 시제 옛날 걸로.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사실 in fact he hadn't가 되겠죠. hadn't been rich. hadn't been rich. 그는 왜냐하면 옛날에 그 행동했을 때 어떻게 지가 지금 부자인 한 게 아니라
나 있잖아. 지금 이렇지만 내가 막 그때 시절만 했어도 나 완전히 뭐 람보르기니가 뭔가 몰았잖아 라고 이제 그 행동을 한 거죠. 과거에 부자였던 것처럼 그 말하는 과거 시제에서 뻥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표현이어서 이거 애들이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데 시험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왜 책은 안 나올까? 왜 책에는 이런 문제가 안 될까? 어디에 있냐면요. 인사이드 있어요. 그래봐 인사이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책에 워크북에 이 문제가 나와요. 얘를 과거로 줘버려요. 근데 그거 말고는 모든 책은 다 현재로 줘요. 자, 현재로 줘볼게요. 제가 여기 과거로 주지 않고 현재로 주면 모든 문제는 금방 해결이 돼요. 해볼게요. 여기를 현재로 주면 그는 부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자, 일단 제가 먼저 한 걸로 풀어볼게요. 제가 한 걸로. 과거니까, 가정 과거니까 앞시와 똑같이 뺀다. 그죠? 똑같이 빼니까 현재니까 현재로 빼는 거예요. 사실 걔는, 인팩트 사실 걔는 부자가 아니에요. He is not rich예요. 됐죠? 제가 다시 가정 과거면 앞시와 똑같이 뺀다예요. 앞시가 현재므로 현재로 뺐어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그런 거 없이 학생들이 배웠던 걸로 풀어볼게요. 학생들은 앞에 시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 가정 과거네? 그럼 뭘로 빼야 되죠? 현재로 빼야 돼. 그리고 현재로 뺐어요. 이렇게. 맞죠? 두 개가 딱 맞떨어져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제 이거를 사실 학부생도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정법을 배울 때 앞에가 전부 현재인 것만 배워서 그래요. 현재인 것만 배우면 둘 다 통해요. 그게 그냥 무조건 과거는 현재로 빼, 과거는 과거로 빼. 이게 앞에가 현재면 다 통해요. 똑같다고 저처럼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은데 문제는 얘가 과거가 되어질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요거 해볼게요. 요것도 만약에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면 먼저 제가 한 걸로 풀자면 과거 완료 시제는 앞시보다 한 시제 옛날 걸로 뺀다요. 다시 과거면 앞시와 똑같이 뺀다. 현재니까 현재로 뺀다. 과거 완료면 앞시보다 한 시제 옛날 걸로 뺀다. 현재니까 과거로 뺀다예요. 그래서 in fact he was not rich죠. 자, 이렇게 제가 한 걸로 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런 거 다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이디어는 무식한 방법 그냥 암기한 걸로 풀어볼게요. 과거 완료야. 가정법인데 과거 완료네. 말하고 싶은 시제보다 한 시제 옛날 거 썼으니까 과거 완료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과거였겠네. 과거로 빼요. In fact, he was not rich. 맞죠? 제가 푸는 걸 푸나 애들이 그냥 공식으로 푸나 똑같죠. 그 원인은 다 어디 있나요? 얘가 현재여서 그래요. 얘가 현재면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과거로 바뀌어버리면 아까처럼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액티드인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과거니까 현재로 빼야지 그래버리면 현재 부자가 아닌 건 아닌데 과거의 행동을 따라 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과거 행동인데 지금 부자인 것처럼 과거 행동을 따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어디 나왔냐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어요. 고1 여기 쓰는 애들 교과서 그 정도를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대로 학교 선생님들 학생처럼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부자가 아닌데 지금 부자인 것처럼 걔가 옛날에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혹시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우길 수 있으시잖아요. 공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물어봐요. 쌤한테. 선생님,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물어봤어요. 이러지 말고 그러면 또 저기 하시니까 제가 풀어보니까 제가 배운 대로 하자면 얘를 풀어내면 현재가 되는데 현재 부자가 아닌데 현재 부자인 것처럼 과거에 행동을 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여쭤보고 왔어요. 쌤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대요. 설명도 안 하시고 시험에 안 나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에는 이 정도까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요.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문제를 많이 심하게 내거든요.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그냥 공식으로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모든 문제를 보면 전부 다 현재예요. 전부 다 현재로 나와서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풀면 돼요. 근데 과거가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가 항상 그 전자집합 이용하고 부분집합을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푸는 식으로 하는 게 부분집합이죠. 무조건 공식 모든. 그런데 이 A의 여집합, 즉 현재가 아닌 다른 걸 풀 때는 이 A라는 공식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말한 공식이 전자집합 U 공식인 거예요. 제가 말한 걸로 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이 A라는 게 여기도 풀리고요.
현재가 있을 때도 풀리고 과거로 있을 때도 풀리고 다 풀리는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식인 거죠. 이게 원래 LGF의 가정법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거니까 쉽게 내느라고 현재만 주어서 그게 다인 걸로 내들이 알고 있는 거고 교사들 역시도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다 있다 생각하시고 그 뒷거를 모르는 건데 고등부 올라가면 이 모든 게 스코서 막 독해지면 나오니까 헉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이런.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의 기본 틀의 문법은 그냥 그야말로 기초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다가 아니고 그 기초에서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하죠. 시험에는 안 나오리라 생각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 시험 목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등부와 독해 지문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라는 걸 알아놓자 라고 이제 하고요. 6번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학교 시험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6번이 뭘까요? 6번은 버포하고요. without 가정법이에요. without. 버포와 without 무엇이 없다면 또는 없었더라면 이것이 이제 문법책에는 나오는데 학교 교과서에서는 아직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치만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같은 말. 이거는 가정 과거나 과거를 다 쓸 수 있는데 같은 말로 가정 과거라면 if were나 for로 바꿀 수 있고 과거 완료라면 if we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 had not been for. 그래서 were와 had not been 이게 중요하죠. if we were not for, if we had not been for. 그럼 어느 거로 바꿀지는 어떻게 결정한다? 이런 거죠. But for you, I would die. 내가 죽을 텐데. 네가 없다면일까요? 없었다면일까요? 여기 보니까 would die잖아요. would die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죠. 과거이므로 이 버퍼는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그래서 바꿔라 하면 뭘로 바꿀까요? if we were not for you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뒷거를 보고 앞의 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7번까지를 우리는 배워가 7번 써왔거든요. 7번이 if 생략 가정법이에요. if 생략. 그래서 if we were not for you 이런 문장이 있다면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뀌는 거죠. 주어와 동사 앞에서 were it not for you, were it not for you 이렇게 바뀐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 그래머 문제에 나와요. 포인트 그래머 중3 문제에 그냥 일반 문제로 나옵니다. 칸을 주죠. 칸을 이렇게 were it not for you, were it not for you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던 애가 자기가 if we were not for 외웠는데 칸이 부족하잖아요. 여기다 하나 딱 그어가지고 자기 연필로 보고 if we 뭐 쌓았다고 해서 아니 제가 되게 재치가 있죠. 아 그래 너는 이게 오타가 난 줄 알았구나. 출판사 잘못했을 수 있지.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한 줄로 주지 않고 칸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 칸을 그렸다는 얘기는 이 칸에 맞추는 문법을 쓰라는 얘기야. 이게 고등문법이잖아요. 고등부 가면 이 글의 주제를 적으시오가 아니라 이 글의 주제를 이걸 이용해서 11글자로 적으시오가 나와요. 그 글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문법이 있거든. 그 문법을 사용하라고 이런 거죠. 주어 동사 다 적지 말고 분사 구문을 한다든지 ing를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문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수가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는 if 생략하고 도치하는 걸 요구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치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귀여웠어요. 너 이거 빠진 줄 알았구나. 8번입니다. 8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안 가르쳐줬었는데 이번에 제가 토플을 중학교 1학년 때 토플을 풀다 보니까 이 과정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인터였거든요. 인터에 나왔으면 어떤 날에서 나왔겠는데 싶더라고요. 슈드 과정법이에요. 슈드 과정법 하고 이제 슈드 한 김에 워투까지 같이 해야 되겠네. 워투 과정법. 요거는 이제 애들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토플을 하는 아이들 나오니까 알아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워투 과정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if he were my husband. 그가 내 남편이라면 I would be happy라든지 행복할 텐데 이게 우리가 배운 문법이거든요. 이게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가 나의 남편이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정상적인 그건데 were to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if he were to를 쓰고요. 선생님 없는 to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동사 원형을 다시 써야 돼요.
So if he were to be my husband 이렇게 되는 거죠. So were to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가 만약에 내 남편이라면 똑같이 I would be.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 were to는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그럴 리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내 가정과 완전 100%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were to를 써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이럴 텐데 이렇게 할 때 were to 가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건 슈드 가정법이에요. 토플이 나왔더라고요. 이 문제가 제가 애들 특강하면서 복사해가지고 풀었는데 인터넷에서 이게 2개인가 3개 나왔어요. 슈드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애들한테는 많이 설명은 안 했습니다. 중1인데 가족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설명만 들어. 니네 아직 잘 안 배웠으니까 그랬는데, 슈드 가정법은 If I should find the key, I will call you. 자, 제가 이 위를 적었죠. 여기다 우도 안 적고. 그러면 이건 뜻이 뭐가 될까요? If I should find the key. 내가 그걸 찾아야 한다면? 이 아니고 이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by chance가 되거든요. 혹시 못 찾을 것 같은데 혹시 찾게 되면 연락할게 이렇게 되니까 가정법이 지금 딱 보니 가정법 위 나왔잖아요. 보통 가정법 우주까지 쓰는 건데 그래서 뒤에 미래만 나옵니다. 그 가정법 미래가 될 수 있는데, 자 나가 나한테 연락할게. 혹시 찾게 되면 연락할게.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찾아야 한다면이라 혹시 찾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라는 것으로 미리 됐어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안 나오고 토플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얘 생략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주동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Should I find죠.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빈칸이었어요, 얘가. 그래서 여기다 어떤 형태가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뭘 몰라도 다 풀 수 있는데 should란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걸로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근데 그 뜻은 가정법이었어요. Should I find the key? 뭐 I will b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hould가 가정법이 앞으로의 미래를 나타내는데 혹시라도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는 거 할 때 should 가정법까지. 그래서 제가 토플을 했길래 중1의 토플 하는 애들이 이렇게 나왔길래 우리 중3 애들한테 이제 니네 토플 다 끝났잖아. 중1 때까지 했잖아요. 근데 토플 문제 이게 나왔던데 그러면서 이제 should 가정법까지 한번 안내를 해줬어요. 들어는 봐놔라. 왜냐면 앞으로 고등부에 나올 수도 있고, 문제는 중학교 때에 이런 문법을 공부해놓지 않으면 고등부에 올라가서는 문법 시간을 따로 잡아가지고 문법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독해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특이한 법이 나오면 그럼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 시험에 목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해주죠. 또 헷갈리기만 하니까 기본적인 5번까지 정도? 5번까지 정도 해주면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이라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번 들어보고 고등부에 가서 독해집이 나한테 뭔가 그때 그거 오늘 했던 그런 거 같은데 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잡아갈 수가 있는데, 생판 모르게 나오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는 봐. 슈드가 나와서 슈드가 미래를 나타내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뜻이 된다. 슈드 가정법까지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원장님 언급하신 게 여기 교재에 나왔어요. 헐. 어디까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바로 알려가지고